주위에서 간병인 보험 꼭 들어야 한다, 곧 혜택이 줄어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급하게 가입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라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간병비는 간병비대로 내면서 정작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구독자 한 분도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지인을 통해 간병인 보험에 가입했고 가족 간병인을 일주일 정도 쓰셨대요. 그런데 막상 청구하려고 하니 약관에 걸려 단 한 푼도 못 받은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간병인 보험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핵심 이슈, 그리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 청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은 간병인 보험 청구할 때 손해보는 일은 확실히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도움되는 보험 정보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간병인 보험의 두 가지 이슈입니다. 첫째, 보장이 줄어들었다. 둘째, 약관이 까다로워졌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이미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분도 가입을 하려고 알아보는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저희 보험 종착지를 통해 간병인 보험을 찾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간병인을 하루 쓰려면 11만 원 이상인데 한 달이면 벌써 약 330만 원이거든요. 이런 간병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조를 안 해주고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오롯이 내 돈으로 전부 결제해야 되는 겁니다. 짧은 입원이면 견딜만 하겠지만 한 달에 330, 두 달에 660, 세 달에 990 이렇게 길어지면 결국 간병 파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간병인 보험의 보장이 줄고 보상받기가 까다로워졌지만 여러분께서 주의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현명하게 준비하시면 절대로 손해볼 일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속속들이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사용 일당과 지원 일당이 있는데요. 지원 일당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구해서 직접 보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가입자가 내는 돈이 없으니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이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인데다 미리 신청해야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점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로 당장 필요할 때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간병인 사용 일당은 직접 간병인을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가입할 때 정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다 보니 물가나 인건비 상승 시 제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만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는 비갱신형인 점과 약관상 가족이 간병인으로 일을 해도 보장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의 약점이라고 얘기했던 물가, 인건비 상승을 대비한 체증령이 등장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여기에 간병인 어플도 발달하면서 간병인 찾는 게 예전보다는 쉬워진 데다가 가족이 간병해도 보장한다라는 장점까지 더해져서 간병인 보험하면 간병인 사용 일당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구독자님들이 간병인 사용 일당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반적인 간병인 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해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일반 병원은 하루 15만원, 요양병원은 하루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하루 7만원을 보장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증형 방식으로 가입을 했다면 20년 뒤에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30만원, 요양병원 10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14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회사가 체증형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체증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판매하는 3개사를 비교해봤는데요. 일단 3개사 모두 20년 뒤 2배로 증가하는 건 같습니다. 하지만 A사는 5년 주기마다 체증되는 구조인 반면 C사는 중간 체증 과정 없이 20년 뒤에만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죠. 반면 B사의 경우 15년부터 20년 사이 체증 구간이 비어져 있기도 하지만 A사와의 큰 차이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체증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물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실손 급여로 처리할 수 있어서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A사와 B사를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이 한번 비교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남자는 B사가 저렴하고 여자는 A사가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회사의 차이는 15년에서 20년 사이 체증 과정이 없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체증 담보가 없는 점인데요, 이 두 차이점도 보험료로 비교해 볼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자는 A사, 남자는 B사의 체증형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체증형 구조는 최근 보장이 줄어든 간병인 보험의 한도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25년 5월 이전만 해도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20만원까지 지급해주던 회사도 10만원, 15만원으로 보장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체증형 보험은 가입하고 바로바로 간병인을 쓰게 될 일이 많은 중장년층보단 가입하고 오랜 기간 가지고만 있을 가능성이 큰 젊은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병인 보험의 최근 이슈 중 하나인 보장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인 약관 변경에 따른 미지급 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엔 무엇이 있는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례부터 알아볼게요. 간병인 보험의 특약 중에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5만원씩 지급해주던 보험 기억나실 겁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차이를 혼동해서 시설을 이용해 놓고 청구해서 못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요양병원은 의료진이 병원에서 상주해서 치료와 관리를 해주는 곳을 말합니다. 반면 요양시설은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병원과 시설의 차이를 혼동해서 요양원에서 간병인을 쓰고 청구했다 못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게 간혹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을 이 재가시설급여 보험에서는 또 요양원에 대해 보장을 해주거든요. 간병인 보험과 재가시설급여 보험이 보장해주는 병원과 시설의 차이를 헷갈려서 발생한 일 중 하나입니다. 다음 사례인데요, 간병인으로 등록된 지인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뒤 청구하자 서류 미비를 이유로 지급을 보류했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간병인 사용 일당과 관련된 보험금 부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과잉 청구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이유로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약관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살펴보면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 즉 케어네이션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게끔 약관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어플이나 간병인 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약관을 가진 간병인 보험이라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가족간병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 가입자가 어플에 간병인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하고요, 간병인 역할을 할 가족이 공고에 지원하면 가입자가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가입자와 가족 사이에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약관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두 번째 변경 개선 방안을 보면 간병인 사용 계약서, 근무일지, 간호기록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젠 진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간병인을 썼을 때에 한해서만 지급해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 주의하실 점입니다. 간병인 보험에는 18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쉽게 말해 처음 간병비를 지원받고 180일을 지나면 181일 차부터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1월 1일에 3일 정도 간병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6월 30일쯤 다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이때는 면책 기간이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181일부터 360일까지의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181일 이상 담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특약을 추가하면 1년 내내 보장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료도 보시면 질병상에 합쳐서 71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1년 내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겠죠. 간병인 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과 보장 축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뜨거운 이슈 중심에 있는 페이백 특약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특약은 간병비를 쓴 만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실제로 지출한 간병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병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A사는 200만원, B사
비사는 150만 원을 받는데요.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15만 원을 지급해주는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이때 하루 간병비로 11만 원을 지출했고 3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한 달간 간병비로는 총 330만 원을 지출하게 된 셈인 거죠. 일단 간병비를 지출했으니 A사, B사 모두 15만 원씩 30일 총 450만 원을 간병비로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에 페이백 특약을 더하면 A사는 200만 원, B사는 150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급받게 되죠. 실제 지출한 비용은 330만 원. 하지만 A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650만 원, B사는 6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체증형의 페이백 특약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다면 보장 축소 문제는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 일명 페이백 특약은 20년 납 90세 만기 55세 여자 1급 기준으로 약 14,500원 정도인데요. 보장 대비 보험료도 비싼 편은 아닙니다. 이 특약은 쓴 만큼 돌려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 간병비를 지출해야 하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되는 특약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증형의 경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체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는 지출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최근 간병인 보험의 이슈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보장 축소 이슈와 관련해서는 젊은 분들은 체증형을, 연로하신 분은 페이백 특약으로 대체하시면 이 줄어든 한도를 충분히 메우실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에 따른 이슈는 몇 가지 주의점만 기억하시면 청구할 때 손해보는 일은 피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병원은 간병인 보험이, 요양원은 재가시설급여 보험이 보장해준다고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가족간병 때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중개서비스 업체가 직업소개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공고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서비스 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이 맞다면 이젠 가족을 고용했을 때 실제로 간병인 활동을 했는지 유무를 입증할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면책기간에 의해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181일 이상 담보도 꼭 추가하셔야겠죠. 이 부분들만 잘 참고하시면 간병인 보험으로 손해보는 일은 줄이거나 없애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참고해서 간병 파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보험회사의 약관을 비교하고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플랜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정확한 간병인 보험 설계와 간병인 입원 지원비가 필요할 때 영상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